안녕하세요. 오늘은 7장의 뒷부분에 있는 전자 배치, 즉 Electron Configuration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의 전자적 성계를 보면 주 양자수가 있고 각 운동량 양자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궤도 함수에서 방향을 정하는 양자수가 있고, 자기 양자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자 스핀 양자수라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그 방출 스펙트럼 실험에 의해서 자석 같은 행동을 하는 전자의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운동량 주 양자수 외에 각에 따라서 각 운동량 양자수는 어떤 궤도 함수라는 어떤 장소에 존재하는 전자의 모양을 표현할 수 있겠고, 그리고 자기 양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성을 방향성을 의미하고,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은 이 전자의 자성적인 성질, 즉 에너지의 레벨이 어떤 식으로 치우치냐는 것을 결정하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전자는 4개의 양자수로 나타낼 수 있고, 이와 같이 주 양자수, 자기 양자수, 그리고 전자 스핀 양자수, 그리고 스핀 양자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바닥 상태의 수소 혼자의 전자는 1s 궤도 함수에 존재하고, 이를 1s1이라고 합니다. 이 ls1이 의미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1은 주양자수 n을 의미하고요. 즉 에너지 레벨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각 운동량 양자수의 L을 나타내는 것이 이 S입니다. SPDF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리고 이 또한 각 운동량 에너지의 준위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수를 나타내는 것은 이외에 있는 1, 요 숫자, 궤도 함수 또는 부껍질 내에 있는 전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전자 배치는 또한 전자 스핀을 보여주는 궤도 함수의 도표로도 표시하는데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형 안에 하나의 스핀 방향으로 전자의 스핀 방향을 보여주는, 즉 1s1 위에 되겠죠. 이래서 오비탈 다이아그램으로 이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비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전자 배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엘렉트론 스핀에 대해서 그 개념에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전자에다가 이 외부 이렇게 큰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 각각의 전자들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면 반대 방향으로 시계 또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 회전하는 방향의 이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쪽은 에너지가 높아지는 들뜬 상태로 가게 되고, 다른 한 상태는 더 에너지가 깔아앉는 그라운드 상태로 가게 되는, 이러한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적으로는 정확하게 1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값은 플러스 나눌 2분의 1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스핀 양자수의 값은 항상 플러스 2분의 1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책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교과서에 보면 좀 다른 식으로 그림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름이 누구더라? 슈턴이라는 사람하고 캐럴라라는 사람이 아마 1920년대에 이런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였습니다. 즉 전자의 흐름에 강한 전기장을 불쳐주니까 똑같은 양의 만큼의 전자들이 그 반대편에 있는
스크린에 표시가 되더라. 이런 것으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자, 이 전자 배치에서는 세 가지 법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파울리 베타 원리가 있는데요. 파울리 베타 원리는 방금 말했던 그 스핀이 항상 양쪽의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근자들이 한 궤도 함수에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런 똑같은 방향을 가지는 이러한 스핀을 가지는 전자는 궤도 함수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궤도 함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고요. 이것을 파울리의 exclusion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이걸 제가 그림을 하나 엑스트라로 넣었는데요. 1S 이렇게 반대 방향의 스핀이 가지면서 1S, 2S, 3S, 2P, 3S, 3P, 4S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법칙에 따라서 알파 프린시플에 의해서 진행되는 법칙인데요. 이렇게 2P까지는 방향성이 이렇게 가질 수 있지만 2S까지는 2P부터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궤도 함수의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P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다른 P 오비탈 즉 궤도 함수들이 존재한다는 거. 이것을 맹심하길 바랍니다. 이 자기성을 따지는 데서는 전자의 스핀을 여러분 이 전자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원자 안에는 많은 어떤 다른 방향성을 가진 이러한 스핀을 돌고 있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스핀을 가지는 그는 자기성을 가지는 전자들의 혼합체예요. 이 혼합체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짝을 이루고 있느냐, 그리고 짝을 이루지 않는 스핀이 있어가지고 어떤 혼란 상태에 있느냐, 이런 것을 나누는 방법으로 반자기성과 상자기성으로 나누는데, 이게 보다시피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즉 이렇게 이 자석을 걸어주면 이렇게 똑같은 부분에 있다가 땡기지는 밑으로 땡겨집니다. 즉 뭔가에 끌린다는 이야기죠. 이 자석에. 그죠? 그러면 어느 만큼 끌린다는 것을 즉 정량적으로 이 무게에 의해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상자기성이라는 게 있고 반자기성이 있다는 거와, 상자기성은 스핀이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포함하고 있어 자석에 끌리는 물질 같은 경우고, 반자기성은 짝을 이루지 않는 스핀이 없어서 자석에 의해서 약하게 밀리는 아주 안정된 상태. 여러분 이 모든 이 지금 전자 배치는 어디에 가장 중심에 두고 있냐면요, 여기에 차폐 효과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모든 물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이 말을 할 수 있는 유기 물질이나 말을 할 수 없는 무기 물질이나 어떤 느낌이 있고 없거나 모든 이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이 인류의 모든 인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 이 공부를 하시는 거는 가장 적은 차원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 측면에서 가장 작은 차원에서의 안정성을, 전자의 안정성, 즉 왜 전자가 어떤 특정한 배열을 가지느냐, 위치를 가지느냐, 방향을 가지느냐는요, 다 그 이유는 다 안정화된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안정화된 방향은 어떤 걸까요? 즉 전자는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는데 핵을 가지는 플러스 차지와 가장 적당하게 거리를 또는 그 가까이에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존재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가장 안정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차폐 효과라고 하는데, 그냥 핵에 가장 가까운데 아무래도 전자들이 많이 있겠죠. 왜냐면 핵이 어느 정도의 어떤 특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맞는 만큼의 전자들이 그 주위에 많이 모이가 있겠고, 그래서 전자 밀도가 높겠다는 이야기고, 그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전자 밀도가 낮겠다는 이야기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서로 간에 경쟁이 벌어집니다. 더 가까이 핵에 가까워지려는. 즉, 보다 에너지가 낮고 핵 쪽에 가까이 있는 1s 궤도 함수의 전자가 2s, 2p 그리고 2p 전자 핵이 깔리는 것은 부분적으로 차폐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침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2s가 아무래도 2p 궤도 함수보다는 침투성이 높으니까 핵이 좀 더 가까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s, 2s, 2p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동일한 주 양자수에 대해서는 침투력은 각 운동량 양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감소가 됩니다. 즉, 주 양자수에 대해서는 침투수는 아무래도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무래도 뭔가 힘이 세기 때문에 핵에 멀리 있는 어떤 에너지의 레벨이 아무래도 높은 상태로 되겠죠. 즉, 그 높은 상태가 요구되거나 또는 요구되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각 운동량 양자수 L은 증감에 따라서 주 양자수에는 침투력은 감소된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요 결과적으로 보면 따라서 ES 궤도 함수가 EP 궤도 함수보다는 즉 에너지가 낮게 설명이 될 수 있다. 낮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요 한번 보시면 이 그래프 보면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반지름이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은 뭘까요? 이게 원자의 이야기인데요. 핵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죠?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전자의 밀도는 가까이 함축대가 있는 것보다도 좀 더 멀리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자 자체의 반지름은 아무래도 크게 된다. 이 말씀이 될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1s, 2p, 2gs 이런 식으로 이러한 어떤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전자 원자에서 그 전자가 여러 가지 2s 이상에 있는 전자에서는 원자의 부껍질이 채워지는 순서가 이런 형태로 됩니다. 1s, 2s까지는 형태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p, 3s, 3p, 4s, 3d, 4p, 5s, 4d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 채워지는 순서는 적어도 여러분 보통 한 4p나 5s 정도까지만 순서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비슷한 요는 어떤 지식이 요구될 때는 1s, 2s, 2p, 3s, 3p 이렇게 들어가는 각 주 원자수와 부껍질 수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해 놓고 있으면 그 숫자를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순서와. 자, 여기서 훈트의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탄소와 질소, 산소의 예를 들면서 가장 쉽게 잘 표현을 해가 있는데요. 1s, 2s, 2p가 되겠죠. 즉 전체적으로 전자수가 6개가 그 원자를 돌고 있는데요. 1s 일단 채워지고 다른 스핀 방향으로 2s까지 일단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넓은 공간에 있는 2p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먼저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각각의 궤도 함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채워집니다.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서 또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 한 개 더 있겠죠. 7개 들어가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각각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시 하나씩 그 스피닝 양자수들이 들어가서 채워진다는 이것이 훈트의 규칙입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파울리, 훈트 그리고 아우바우 프린시플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 그냥 한번 잘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양자수 n의 각 껍질은 n개의 부껍질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n2이면 각 운동량 양자수 L 값이 0과 1인 두 개의 부껍질에 존재한다.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대로 한번 더 복습을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 n 주 양자수 n의 숫자에 따라서 각 운동량 양자수가 이렇게 0, 1,
이 두 개의 부껍질이 존재한다. 이것을 서브셀이라고 하는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자수 L의 부껍질에는 2 플러스 1의 궤도 함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L이 1이면 3개, 즉 0, 1, 그리고 0, 1,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P, 3개의 P 궤도 함수가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각 궤도 함수에 2개보다 많은 전자가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2개 이상 못 들어갑니다. 즉 스핀이 있어. 이게 이제 프린시플 파울레 프린시플이죠. 그래서 최대 전자수는 이용되는 궤도 함수의 2배이고요. 이 전체 최대 전자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어떤 특정한 에너지 n 준위, 즉 에너지 레벨, 즉 준위의 에너지 레벨에 채울 수 있는 전체 에너지 그 전자수는 무조건 여러분 공식 2n 이성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 그 예제를 보면 있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예제가 7-8을 보면 아마 아주 예제가 잘 나와 있는데요. 주 양자수 n이 3인과 관련된 원자 궤도 함수의 수는 모두 몇 개인가? 이것을 이제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일단 궤도 함수하고 그 궤도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체 그 궤도 함수의 개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원자가 주 양자수 n 준위 안에 채울 수 있는 최대 전자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2NO의 제곱성을 라는 이 공식을 이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저기 보면 예제 7-10 같은 경우에 요 네 번째 란을 이용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단 궤도 함수, 방금 말씀드렸던 궤도 함수와 이 전자 개수의 숫자를 이 두 가지 7-8과 7-10에 이용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게 이제 축조 아바의 프린시플인데 이미 제가 설명을 그 궤도 채우는 순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부연 설명인데 이 아우바 프린시플 같은 경우 다원자 원자에서 전자를 궤도 함수에 채우는 순서를 결정하는 원리인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일단 낮은 에너지의 궤도 함수를 먼저 채운다. 1s, 2s, 그죠? 그 다음에 각 궤도 함수에는 반대 스핀을 갖는 두 전자는 채워줄 수 있다. 그죠? 이게 파울리 베타 법칙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훈트의 법칙.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법칙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전자 배열을 결정하는데 요 세 가지만 기억해 놓으시면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헤륨에다가 이제 다 길게 못 쓰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요. 노블 게스 코어인데 표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밸런스를 맞춰진 상태죠. 그래서 더 이상 전자가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비활성이라고 해서 활성이 없는 상태,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쭉 표 7-3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원자, 여러분 이거 에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H는 헤륨이고 네온이고 알곤이고 이런 최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죠. 헤륨은 이게 이제 2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는 8개 같은 경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길게 쓰는 것을 너무 길게 쓰니까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밑에 있네. 헬륨은 헬륨 핵이라 하여 1s를 나타내고 네온은 네온 핵이라 하여 토탈
10개에 나타나요. 10개 두 ES, 1S, ES, EP, EX, EP, ES 해서 토탈 12개를 나타내네요. 그죠? 그리고 R0 같은 경우 이래서 수치를 이렇게 그러니까 다 쓰는 게 힘드니까 비활성의 전자 배치를 그냥 잡아 넣고 난 다음에 나머지 외곽 부껍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궤도 함수에 있는 것을 넣을 수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한번 제가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그 방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아우바 축조 원리라든지 파울리의 익스클루션 프린시플의 이제 훈더 예로 이 세 가지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냥 이 세 가지만 아무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전자 배열에 대한 공부는 뭐 더 이상 깊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1S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전자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일에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또는 헤륨 같은 두 개잖아요. 그죠? 두 개가 있죠. 두 개의 전자가 여기 있죠. 그리고 주양자 수는 1이다. 그죠? 그리고 궤도함수는 S 궤도함수고. 그럼 운동량은 제로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행동이, 그러니까 요와 같은 1S에 두 개니까, 이게 두 개의 스핀 방향을 가진, 두 방향을 가진 전자들이, 또는 두 개의 스핀을 가진, 두 방향의 스핀을 가진 전자. 이렇게 할 수가, 리튬 같은 경우는 세 개다.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1S, 2성에 2에 S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를 해서 총 세 개다. 그죠? 이 같은 경우에 S 궤도는 계속, S 궤도의 수만 해서 이런 상황이고, 하나씩 채워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상황이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7개니까, 3개 제외의 전자가, 그럼 3개의 전자를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에 1S에 들어가고, 그 다음 레벨에 들어가고, 그 다음 에너지 레벨인 EP, 이는 같은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이거 좀 이따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P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 운동량 양자수가 1 같은 경우를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간다는 거. 이제 훈트와 파울리의 법칙을 이용하여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 섹션에 대한 것은 이해를 다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엑스트라로 해놓은 것 같는데, 제가, 탄소나 질소의 경우 훈트의 규칙에 따라 축대된 EP 궤도 함수가 반만 채워지고, 아까, 이런 같은 경우에요. 전자 스핀은 같은 양자수를 가진다. 그렇지만 이제 요런 형태로만 해서 방향성 실제 궤도 함수의 그림을 그릴 때는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궤도 함수 그리는 걸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런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산소로부터 네온까지 세기함수 뭐 이런 것도 이거 똑같이 지금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ES, EP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더 많은 비활성 같은 경우에 플로린 말고 이제 네온 비활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전자들이 모든 궤도 함수를 채우고 있는 이런 상태, 가장 안정되고 활성도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약간 변칙적인 전자 배치인데요. 뭐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도 왜 이런 3S에 4D로 나가야 되는데 4S 3D로 이렇게 해서 이 S에 있는 전자 하나가 3D에 가서 3D 5로 존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이런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자의 차폐 효과가 관련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차폐 효과 외에 어떤 좀 더 3D에 가서 그 원자의 안정성에 1이 된 상태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 배치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알 수 없이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전자 배치가 1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시험 같은 데는 내놓지 않고요.
그냥 자 그냥 이런 예외적인 것이 있더라. 두 가지 어떤 전자차폐 효과, 실딩 효과도 있고 좀 더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어떤 이론하고 좀 틀린 경우도 있다라는 경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오늘 내가 이 전자 배열 이런 여기서 이제 마치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과제도 만든다고 시간도 많이 할애하고 있어서 요번 주 수업은 이거까지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좀 과학도로 3분 정도로 볼만한 과학 영상 자료를 하나 올려서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